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재미도 있지만 심폐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몸의 상태가 좋아지겠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발달하는 것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죠. 이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면은요, 사실 신체의 몸에 부담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가 쉽사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몸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부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00년 10월 듀크대 메디컬 센터 과학자들은 뉴욕 타임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 운동 효과가 항우울제인 졸로프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울증이 다 나은 뒤에도 운동은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꾸준한 운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운동은 두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존 레이티는 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뇌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운동이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하여 뇌세포들을 서로 연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레이티 교수가 분석한 연구 결과 중 운동을 통해 학습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영교시에 전교생이 1.6km 달리기를 하는 체육 수업을 배정하였는데 달리는 속도는 각자 최대 심박수의 80~90%가 될 정도의 빠르기, 즉 자기 체력 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뛰도록 하였죠. 이후 1, 2교시에는 가장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영교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학기 초와 비교하여 학기 말에 읽기와 문장 이해력이 17% 증가하였고 영교시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적이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보였죠. 또한 수학, 과학 성적이 전국 하위권이었던 이 학교는 전 세계 과학 평가에서 1위, 수학에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 학력이라고 하는 게 교육비의 규모 그리고 소득 수준 이런 것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운동량이 많은 학생의 경우하고 운동량이 거의 없는 학생의 경우 성적을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운동량이 많은 학생의 경우가 성적이 더 높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학습 효율뿐만 아니라 수업과 생활태도, 심지어 성격까지 개선된 것으로 보고된 그런 사례는 아주 많이 있죠. 성공적인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적인 주요한 특징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운동의 형태, 강도, 그리고 지속시간, 빈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고려했다 하는 점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제적으로 하면 이거는 체벌과 다름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되 자신의 신체적인 능력, 이것에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도, 뭐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최대 심박수의 한 80~90% 정도, 이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실시하는 그런 사례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이 어떻게 이 학습 능력 향상을 도와주는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요, 심박수가 증가하겠죠? 심박수가 증가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바로 뇌세포 성장의 비료 역할을 하는 BDNF라고 하는 것이 혈중 수치가 이제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BDNF라고 하는 것은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심박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심장과 근육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비가 되면요, 뉴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보 전달 기능 아닙니까? 이것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뇌세포 성장을 促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뇌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지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BDNF와 더불어 분비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혈관 내피 성장인자,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좀 말이 어렵고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정신적인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각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집중력,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신경세포끼리 결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결합을 촉진해 주고요. 세포 차원에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요. 기존 뇌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고착되는 그런 과정의 속도를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뇌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이 뇌세포가 생성되면서 이제 창의력 이런 것도 영향을 주거든요. 창의력과 관련 깊은 인지적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달리기로도 테스트에 대한 답변 속도하고 인지적 유연성 향상이 기록된 그런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사실은 우연한 실험적인 그 결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쳇바퀴를 쉬지 않고 돌리는 그런 그 쥐의 뇌의 특히 해마에서 다량의 뇌세포가 생성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되지 않고 사멸만 할 뿐이다, 뭐 이런 그 설이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설이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뇌에서 가장 복잡한 기능을 담당하는 해마하고 뇌의 전전 두피질, 이것이 생성 사멸 뭐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듯이 뇌세포가 이제 새롭게 생성된다. 그리고 물론 사멸도 일어나겠죠. 그런데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뇌세포가 생성된다 하더라도 그 직후에 학습을 하지 않으면 곧 사멸을 하게 된다. 즉 뇌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더라도 역할이 없으면 그냥 사멸하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 말은요, 새롭게 학습하고 뇌세포가 생성되고 연결되고 이런 것들을 기존 지식체계 속에 포함시키게끔 운동 직후에 바로 이것을 활용할 뇌세포가 할 일을 만들어줘야, 그래야 학습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죠.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가 영교시 직후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학 과목, 과학 과목 이런 것들을 배치한 이유가 기왕에 생성된 뇌세포 그리고 연결된 뇌세포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그 직후에 바로 어려운 거, 더욱이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학습시켜야 학습 능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좀 뜻밖의 연구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할 때 필요한 것은 집중력인데 운동이 오히려 이 집중력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꾸로 효과, 학습 능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그런 사실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 학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뇌세포의 생성과 그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서 능률이 뭐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운동 직후에 학습해라. 이거 꼭 기억해 둬야 할 그런 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운동은 필수란 것이죠. KNL은 내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KNL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유익하고 좋은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치겠습니다.